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집 풀이 비문학 16번부터 20번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꼭 지문 설명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인문지문입니다. 비교적 쉬운 지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푼 것으로 가정하고 바로 지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문단부터 볼게요.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요법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핵심적인 그 소재가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 봤답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을 지금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기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랍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만약 이러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문제가 발생할 시, 문제가 발생할 시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또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은 일단은 핵심 내용은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는 현실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이제부터 첫째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부터 첫째하고 계속 이제 또 둘째 나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5가지 욕구를 지금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첫째는 바로 뭐다? 생존의 욕구랍니다. 생존의 욕구. 그럼 생존의 욕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되겠죠?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이랍니다. 생물학적 속성. 그 다음,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요,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라는 점. 2번째,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랍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집, 이런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랍니다. 특히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다고 하네요. 자, 생존의 욕구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속성. 2번째,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 3번째,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려고 모으려는 욕구. 4번째,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것이 생존의 욕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둘째는 이제 사랑의 욕구랍니다. 사랑의 욕구. 자,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타인을 잘 돕는데요.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돕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갖다가 사랑을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안 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힘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힘의 욕구. 힘의 욕구. 자, 힘의 욕구는 경쟁에서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랍니다. 경쟁에서 내가 뭔가 어떤 성취감을 얻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하네요.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중시한답니다. 그게 이제 성취겠죠.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그게 더 성취감을 일으켜주니까. 또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하네요. 자, 힘의 욕구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경쟁하여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두 번째,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중시한다. 세 번째,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네 번째,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며 타인을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확인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넷째는 자유의 욕구래요. 자유의 욕구. 자, 이 자유의 욕구는 무엇인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랍니다. 얽매이는 거 싫어.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구속도 싫어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체로 관대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욕구다? 즐거움의 욕구라고 하네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즐기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잘 웃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기심이 많기에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 중심 내용은 뻔하죠? 네,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문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요법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욕구들의 강도에 따라서, 강도란 말 나왔습니다.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봤답니다. 그죠? 각자 개인마다 그죠? 욕구들 중에서 특히 중시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요법은 우선 내담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왔을 때에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한 욕구는 북돋아주거나 강한 욕구들은요,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는 타협과 조절을 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를 밟는답니다.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내용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현실요법은 첫 번째는 뭘 한다고? 자신의 욕구를 먼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좀 약한 욕구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끼리 충돌할 때는요, 서로 타협, 조절을 하여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은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괴로워한다고 가정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욕구는 강해요. 근데 남에 대해서 그죠?
지휘하거나, 그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게 힘의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또 힘의 욕구가 약한 나머지 타인의 부탁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한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현실요법에서는 힘의 욕구를 북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지금 기억입니다. 그죠? 나중에 문제 풀 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 욕구와 힘의 욕구 모두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자유의 욕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힘 욕구, 강한 주장 내세우잖아요. 그게 두 개가 다 강한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방해받으면 불편해하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예, 바로 자유의 욕구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방해받으면요 불편해한대. 그 힘의 욕구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데 타인과의 사소한 의견 충돌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요, 바로 현실요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기억이 일단 나왔으니까는 바로 18번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8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의 구체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힘의 욕구를 북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그러면은 자세한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의 욕구를 북돋는 것인가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위에 나타난 상황은요, 지금요, 사랑의 욕구가 강하대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힘의 욕구가 약하다고 하잖아, 그제? 그래서 그게 약할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거절하는 걸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의 욕구를 붙여주면요. 바로 2번이 되겠죠. 부탁을 거절하거나 또는 자신의 불편함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죠. 되겠습니까? 힘의 욕구를 끌어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거나 또는요. 자신의 불편함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문단 정리하도록 할게요. 올라가서.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겠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외부 요인 때문에 통제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거죠. 핵심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현실요법은 상담 분야에서 호응을 얻어서 심리 상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 중심 문장은요. 바로 심리 상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요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 짧고 되게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쉽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론의 중요한 개념,
현실요법의 개념을 처음 이 문단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약한 욕구는요, 좀 더 북돋는,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강한 욕구로 대체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설명은 했으니까 바로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AB 학생의 욕구 강도 프로파일 되어 있습니다. 5점은 매우 강하고요. 1점은 매우 약하네요. 자, 5가지 기본 욕구의 측정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요거를 적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남의 지시와 잔소리를 싫어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거 무슨 욕구겠습니까? 바로 자유의 욕구가 되겠죠. A, B 학생은 둘 다 높네요.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짚어주고 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답니다. 이것은 무슨 욕구? 힘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낸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사랑의 욕구겠죠. 힘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는 둘 다 A 학생이 높네요. B 학생은 거의 없네요. 어떤 친구일까요, B는?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큰 소리로 웃는 것을 좋아하고 여가 활동으로 알찬 휴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즐거움의 욕구가 되겠죠. B 학생이 높네요. 그 다음에 E.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저축을 중요하대. 뭔가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모으네요. 이거는 뭐다? 생존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요. 자, 옳지 않은 거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3번입니다. 자, A는 B보다 힘의 욕구가 약합니까? 너무 쉽죠? 예, A는 오히려 B보다 힘의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답 3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확인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20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거든요. 2번이 지금 뭐냐면은 2번에 B가 도달입니다. 도달.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럴 때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도달이란 말은요. 목표로 정한 곳이나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다다른다. 다다름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은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부터 20번까지 인문지문을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비교적 쉬워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